여자친구가 떠나고 나니까 무슨 일손이 잡히겠어요. 어? 든 자리는 표시 안 나도 난 자리는 표시난다고. 그 친구가 쓰던 뭐 칫솔도 그대로 있고 뭐 다 있는 거야. 어? 뭐 그 친구가 나랑 뽑기해서 뽑은 인형도 있고 그 침대 머리에 그대로 다 있고 다 있는 거야 다. 뭐 그 친구가 잘 때 입었던 뭐 잠옷 같은 것도 그대로 있고 그거 뭐 가져가겠어요. 그러니까 막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뭐 전 사실 술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하도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술을 웬만해서는 안 먹고 또 받지도 않고 얼굴도 빨개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유학할 때니까 술 먹으면 먹을수록 또 술이 늘더라고요. 또 안 먹으니까 또 훅 줄어요. 그래서 근데 또 술을 먹게 돼요. 그럼 맨날 술 조금씩 뭐 양 주량은 틀리지만 어쨌든 술 취해서 맨날 술 먹고 허송세월을 막 해서 보내고 있다가 술을 어디서 드셨어요? 혼자 드셨어요? 아니지 그 왕징의 후배들도 있었고 뭐 그러니까 그 친구들 만나서 술도 먹고 뭐 삼겹살에 술도 먹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술을 먹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자는데 그러고 이제 여자친구가 떠난 지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자는데 갑자기 위경련이 오는 거야. 너무 아픈 거야. 뭐 약도 없고 뭐 진통제도 없고 그러니까 막 떼굴떼굴 굴르는 거야.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그 김 감독이라고 내 밑에 있었던 그 감독한테 부축을 받아가지고 왕징병원이라고 있어요. 그 비교적 큰 대형 병원인데 거기를 갔더니 그 담석에 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담석에 돌이 있다고. 그 담석증인 거죠. 그 여러분들 그 담석 저 신장에 돌 차는 거 담석에 돌 차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죠? 특히 신장보다도 담석이 더 아프다고 그러더라고 의사들이. 그 의사들이 그 느끼는 통증을 1에서부터 10이면 거의 90이 담석증이라고 그러더라고. 담석증. 그리고 뭐 애 낳는 게 뭐 7인가 8이고 하여튼 그렇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거보다 애 낳는 거보다 통증이 더 힘들다. 막 떼굴떼굴 굴러서 진짜 막. 그러니까 그 느낌은요. 그 느낌은 한 요만한 그 시멘트로 만든 주사위 같은 거 사각형을 위에다 놓고 돌리는 느낌. 막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통증은 막 그냥 방 안 사고통이라 불불불불 켜더니 뭐 이러면서 돌아다니까. 그렇게 통증이 심할 때는 걷지도 못해요. 병원도 못 가. 그리고 이제 그때는 또 돈도 없었을 때니까 병원 가면 도대체 얼마가 병원비용이 나올지 그리고 그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외국인들한테는 나름대로 또 비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감기면 대충 계산이 되잖아. 산출이 되잖아. 얼마 나올 것이다. 근데 이거는 무슨 뭐니까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고 얼마나 저기를 하고 그래야 될지를 전혀 예측을 못하니까 가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담석이 막 너무 심해가지고 막 그러다가 가라앉아 또 가라앉으면 또 생활하다가 한 달에 또 그게 오네 통증이. 그럼 또 떼굴떼굴 굴르는 거야. 근데 그 통증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 도저히 안 돼서 뭐 나중에는 뭐 의사가 그러더라고. 뭐 기름기 있는 거 많이 먹지 말고 저기 그다음에 밥도 양도 많이 먹지 말고 뭐 나눠서 먹으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담낭에서 즙이 이제 음식물이 위에 오면 담즙을 한번 이렇게 짜준대요. 짜주면 그게 쭉 넘어가서 담즙이 이제 소화를 도와주는 건데 음식이 꽉 차면 이 담즙이 확 하는데 확 할 때 그 돌이 그걸 막고 있으니까 통증이 되는 거예요. 담즙이 못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통증이 있다고 막 떼굴떼굴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돈을 뭐 이래저래 좀 마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약회사 그 회장 아들 아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서울대병원을 막말로 백으로 잡아가지고 서울대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고의 권위자 그 의사를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돌을 파괴하거나 이게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담즙 그러니까 쓸개를 그냥 적출하시죠 그러더라고. 제거하자고. 그래서 자기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도저히 안 되고 보라매병원의 그 스탭들이 그 서울대 스탭들이니까 내 제자가 거기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라고. 그 의사한테 내가 저기를 해주겠다고 메시지를 써줄 테니까 그러라고. 그래서 보라매병원 가서 수술을 하는데 나는 아침 7시에 수술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러고 누워서 덜덜덜덜 끌려가는데 의사가 딱 나타나서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그러는데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침 7시 첫 수술이야 내가. 보호자도 없었어 그때는. 아 감사합니다 그랬어. 너무 아프니까 이 수술하고 나면 끝나잖아. 그러니까 뭐 수술의 두려움 뭐 이런 것보다도 뭐 감사합니다. 그 생각 그 얘기가 먼저 나더라고. 그래서 수술을 했어. 수술하고 나서 3일 후인가 이제 복강경으로 하더라고요. 내근을 뚫어가지고 배꼽하고 막 양쪽에서 지금도 이제 저기가 있는데 복강경으로 해서 회복은 빠르지. 근데 그 수술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리스크가 다른 게 아니고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은 그게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출혈이 다행히 멈춰가지고 잘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다시 북경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이제 그러고 좀 헤매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누가 소개받아서 어떤 회장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저를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중국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당신 보니까 뭐 제대로 일도 잘하고 그러는데 자금난에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자기가 투자를 할 테니 미디어 사업에 투자를 할 테니 자기랑 합작을 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나야 뭐 와인 하시지. 그래서 정말 고맙다고. 그래서 뭐 중국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좀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중국 시장이 이렇고 지금 예능 프로가 이렇고 이렇게 돼서 지금 프로그램도 이렇게 준비를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방송국하고 지금 프로그램 닥터 비슷하게 컨설팅 해주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얘기가 잘 됐어. 술을 그렇게 좋아해. 여자애는 관심이 없어. 그 사람은 술만 좋아해. 그래가지고 이제 뭐 북한에서 하는 술집 있잖아요. 그 뭐 식당이 이제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보람봉 뭐 이런 비슷하게 뭐 거기 가면 뭐 반갑습니다 뭐 이런 노래 부르고 그런데 가서 이제 술도 비싸요. 술값이 거기는 음식값도 비싸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술도 먹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놀다가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촬영했던 거나 이런 것들 자료 있으면 좀 보내달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홍보하는 데 쓰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자기가 뭐 하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 금융을 한다는 거야. 금융을. 그래서 그러시냐고. 근데 뭐 처음 만났는데 꼬치꼬치 물어보고 뭐 규모가 어떻느니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냥 소개시켜 준 사람 얘기를 통해서 듣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평소에 실언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어요. 보내주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서울로 좀 들어올 수 있겠느냐는 거야. 서울로 좀 들어올 수 있겠냐는 거야. 그래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갔더니 공항에 BMW 지금이야 BMW 흔하지만 그때는 BMW 745인가 하여튼 굉장히 리무진에다가 뭐 거의 회장들만 타고 다니는 차를 타고 왔어. 그 사람이 공항까지 나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고맙게도 그렇게 왔어. 근데 뭐 기사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뭐 경제력을 과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갔는데 서초동에 도착을 했어. 그래서 거기서 뭐 일식집에서 저녁을 먹고 지금 생각하는 게 서초동 거기 파출소가 있었어요. 파출소 옆에서 얼마 안 갔는데 거기 룸사롱이 있었어. 거기 가가지고 술을 같이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플랜을 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술을 어느 정도 먹다가 나는 이제 술을 별로 안 먹으니까 술 한 잔을 자기 집에서 한 잔 더 하자는 거야. 같이 가세요? 응, 같이 집으로 가자는 거야. 그래서 뭐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요. 그 고속터미널 있잖아요. 고속터미널에서 저기 압구정동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뉴코아 있잖아요. 뉴코아 지나가면 다리가 하나 있어요. 짧은 다리가 있어. 그 밑을 보면 경부고속도로 지나가는 그 다리예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아시죠? 거기 넘어가는데 길 건너에 보면 그 건물이 있는데 아파트 같은 건물인데 빌라 같은 거죠. 근데 그게 6층인가 7층인데 한 층에 한 가구만 사는데 한 가구만. 그러니까 몇십억짜리지. 그러니까 거기 갔어. 근데 뭐 웬걸 5층하고 6층하고 또 터놨네 그것도. 그래가지고 5층에서 이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은 5층은 또 자기 골프 연습하는 거 만들어 놓고 뭐
스크린 해가지고 뭐 영화 볼 수 있게끔 만들었고 아주 뭐 인간답게 살더라고. 뭐 아주 쩐좀 아주 잘 도는 것처럼 그렇게 살더라고. 그래서 와이프도 소개시켜주고 5층에 올라갔더니 또 미니바도 다 만들어놨어. 거기서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이제 내가 모를 일이 없죠. 이제 자기 이제 난 이렇게 좀 살고 있다라는 걸 이제 과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난 또 믿음이 가는 거지. 그 사람 사는 것도 봤고 이제 그 사람 실력을 내가 어느 정도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거 했었는데 사진을 보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 사진이 왜 보내준지를 난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사무실에다가 그 선능력 그쪽 그 건물을 얻어가지고 그 빌린 거겠지. 그래서 그 뭐 반개층을 썼는지 한 개층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무실 들어가면 그 회사 들어가면 그 회사 그 입구에다가 전부 내 사진을 붙여놨다고 그러더라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래가지고 액자로 해가지고 뭐 중국 프로젝트 지금부터 뭐 해가지고 투자자들을 모으기 시작해.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단계예요, 다단계. 나중에 하는 얘기인데 다단계. 완전 이용당했네요. 그러니까 근데 생활비만 보내줬지 원래는 나랑 얘기했던 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걔네들이 다단계에서 돈이 수익이 되면 거기에 30%를 중국어로 보내줄 테니까 마음껏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뭐 그거는 고사하고 그냥 뭐 사무실 비용 조금만 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사무실을 운영을 했지. 그래서 조그맣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단계인데 나는 못하겠다라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제 마음 이해하시겠지만은 지금 당장 저기는 뭐 내가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내가 다단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뭐 그런 도덕 뭐 불감증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그 소개시켜준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 난 그거 돈은 내가 별로 받고 싶지는 않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알겠다고 자기가 잘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면 투자자를 새로 엮어주면 어떻겠니? 그러는 거야.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라인들이 전부 그 김 회장 라인들이야. 그래서 오케이. 뭐 다단계에서 나중에 나도 엮이기 싫으니까 뭐 하다못해 뭐 코 끼기 싫으니까 그 자금만 아니면 나는 쾌히 더 즐겁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김 회장이라는 사람이 투자자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 사람들 원래 하는 대로 뭐 저녁도 근사하게 먹고 그러다가 이제 술 한잔 더 하자고 그래서 KTV로 가요. 그래서 이제 뭐 여자들 안 치고 하고 근데 그 투자자들이 4명이서 왔었는데 그 김 회장까지 이제 5명인데 김 회장이 원래 투자를 하기로 했던 분인 거죠? 글쎄. 다른 사람 다 알아듣는데 지금 당신만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시려면 새로운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날 회사를 우리 가서 견학을 하기로 하고 이제 그 술을 대충 먹었어요. 이제 대충 먹고 집으로 갔지. 집으로 갔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온다고 미리 통보하기 전에 내가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오다가 하나가 있었어. 사무실이 너무 작으니 다른 사무실을 얻어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무실을 제가 꾸미게 됩니다.